9년 만에 부활했지만 여전히 좀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드롭제도, 혹은 변환이 되긴 했지만 전국 단위 총학생회와 좀 소통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GPA 관련한 네트워크 증설, 혹은 좀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계절학기 과목 증설이나 기타 등등의 학사제도, 75분 시간표 개편 같은 학사제도와 관련한 어떤 교육 공약들을 좀 주되게 논의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진로와 관련해서는 학우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좀 어떤 공모전 혹은 실질적인 수상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송사, 신문사와 함께하는 어떤 시공모전이라던가 공모전을 통해서 학우분들이 실제 대회 같은 것들을 경험해 보시고 수상 실적을 쌓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들도 새롭게 검토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시행된 드롭제도는 정정기간과의 간격이 크지 않아서 사실상 정정기간의 연장선과 큰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수강 신청과 또는 이제 정정으로 강의를 새로 진입하셔서 듣게 된 이후에 본인한테 해당 수업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기에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나 이제 성적 산출 기간을 고려해서 6주차 또는 9주차 정도로 아마 제한안을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우분들께서 재학 중에 타 전공 과목을 들으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중 전공을 들으시다 포기한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많이 듣고 하시는데, 해당 제도가 학우분들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려면 한 과목이라도 이제 학우분들 본 전공의 전공 선택 과목을 SU 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수강 과목의 경우 아마 상한선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SU 제도 유용함이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아마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전공의 전공 선택 과목을 제외하고는 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SU 정책의 사례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직 과목과 같이 특수성을 가지는 과목들은 평가 방식의 전환이 다소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입이 된다면 대부분의 학교와 마찬가지로 C0에서 C 플러스 사이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적인 부족함을 질적으로 이제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의 품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외국인 교원을 확충을 하거나 아니면 원어민 수준의 실력을 갖춘 그런 내국인 교원의 강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요구 조건이라는 것이 결국 그 학번별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보니 이제 변경될 경우에 아무래도 이제 소급 적용되지 않고 변경 이후 학년도 학번부터 적용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급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어쨌든 IN2 과목이 개설되는 그 과목 분반수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어 시험 성적 제출 등으로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실무자 간 협의해서 최대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말 기숙사 사생들 분들께서는 특히나 취식도 되지 않는데 주말에 기숙사 이제 학생 식당이 운영하지 않게 되면서 되게 많은 불편을 좀 겪고 계신데요. 그렇기에 주말에 특히나 이 기숙사생들의 어떤 취식을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논지를 끌고 가서 주말에 운영하지 않는 그 식당을 열어서 거기서라도 좀 취식을 하실 수 있도록 좀 학교 측과 계속해서 원만한 협의를 좀 이루어가지 않을까 공약을 마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냉장고를 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 좀 공용 취식 공간을 좀 확대하고 그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등 장기적인 음식물 보관 등도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당 TF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2년 총학생회를 하면서 겪었던 많은 자치공간 문제를 좀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총학생회 내에서 상시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TF로 구성을 하기 위한 공약이었고요. 많은 단과대에서 언제 이제 자치공간과 관련한 문제를 받아들일지 대면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총학생회 차원에서 언제든 이 학생회 특히 특정 단과대, 산하기구 단과대 학생회와 협업하여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TF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좀 계획된 학생회 간 리모델링과 관련한 대비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장님의 어떤 새롭게 좀 밀고 가시는 고려대학교 120주년의 주된 사업으로서 동아리들이 단순히 학생회관에서 짐을 빼는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의 연습실 마련, 공용공간 관련한 문제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해당 TF를 운영을 하고자 이제 공약에 넣어두었습니다. 주된 포인트는 문과대학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문관 관련한
자치공간 문제일 것 같고요. 공사를 들어가기 전까지 이 언제든지 구조도가 바뀔 수 있고 학교 측의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 단위 학생회 그리고 학우분들과 좀 협업하여서 지원을 해드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 캠퍼스 자체의 어떤 건물, 냉난방 이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학교에 많이 틀어달라, 뭐 냉방을 강화해달라, 난방을 강화해달라 요구할 수는 없음을 저희도 무조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 건물별로 좀 일단 우선적으로 전력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여서 빈 강의실 혹은 사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시간대에 어떤 강의실을 조절을 해서 전체적인 파이 안에서도 학우분들이 좀 그린 캠퍼스 정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이러한 것들 냉난방과 관련한 것들 때문에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날의 인권정책 기조는 인권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신 이제 특별기구들 그리고 인권단체 분들과의 협력입니다. 이 특별기구 또는 인권단체 분들과의 협력이 없으면 공약이 사실상 실행되기 어려운 만큼 저희 기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학내 인권단체 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또 모든 학우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학생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인권 주간 행사가 총학생회 차원에서 개최되지 않아서 이번 학내 단체에서 별도로 힘을 모으셔서 인권 주간을 열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굉장히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셨다고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 부서와의 컨택 관련해서 저희 총학생회 차원에서 최대한 도와드리고 해당 인권주간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단체분들께서는 최대한 이제 인권주간에서 진행해 주실 부스 또는 이제 그런 행사들의 컨텐츠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조금 더 보여주시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학우분들께서 사실은 비치되어 있는 그 물품을 통째로 가져가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통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것에 대한 주의 문구를 붙여놓고 학생위원회에 협력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화장실에 잘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을 강구하는 그러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